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소설 담소라고 해가지고 소담이라고 지었는데, 소제목을 소설과는 상관없는 책을 읽어왔어요. 소설만 읽으니까 너무 지루해서요. 그냥 잘 읽히는 책으로다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독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재미있는 건 한 권의 책을 여러 사람이 읽으면 여러 가지 새로운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데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자세히 따져보면 분명히 다른 거 한 가지는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교육받아서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니까 학습의 효과로 좀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내면으로, 그럼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피엔스라는 책이 인문, 역사, 지리, 과학 이런 걸 집대성해 놓은 책인데,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재밌는 동시에 어려웠어요. 저는 소설을 써야 되니까 소설만 주구장창 읽었는데, 이제 인류 역사의 방대한 지도, 그걸 펼쳐 보이는 이 책. 제 개인적인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어요. 좀 재미없어질라 치면 또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서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책을 읽게 만들더라고요. 난생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문 용어들도 나오고, 역사적 사건들도 많이 언급합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중학교 때인가? 우리가 배웠어요, 전부 다. 저도 까맣게 읽고 있다가, 이 작가가 종이랑 과 이런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어요. 되게 재미있었던 건, 사피엔스라는 그런 명칭이, 지금 우리가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들, 지금 인류, 그게 가장 하위 분류인 종에 속한대요, 그 사피엔스가. 그래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호모,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냥 동물인 거예요, 동물. 다른 동물들이랑 비슷하게. 지금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았지만, 그 다른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호모 속의 그런 동물들은 다 멸종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상상력을 통한 대규모 협력. 다른 점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게
사피엔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합니다. 또 좋았던 부분은 좀 많이 좋았던 부분이죠, 이건. 인류의 역사를 토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지금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상기하게 해줘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 이틀 기분 좋고 하루 우울하고, 아,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게, 물론 내 잘못도 있겠지만, 호르몬의 영향. 기쁨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였더라? 세라토닌이었던 것 같아요. 세라토닌. 사람마다 그게 분비되는 양이 다르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현실일 수도 있겠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 내가 우울한 게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책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잠재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책을 읽다 보면은 진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추억, 그리고 활력을 줄 수도 있겠죠. 그 새로운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설렘도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그 설렌다는 감정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설렌다는 감정을 되게 차츰 잃어버리면서 나이를 먹어왔는데, 저는 소설을 통해서 좀 그 설렘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나 평범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랑도 통하겠네요. 책 한 권을 읽고 10명이 읽으면 10가지 다른 생각을 도출해낼 수 있다. 약간 그런 거랑. 저희의 환경,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틀에 맞추는 그런 생활 방식이 필요하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굳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특별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맞아요. 평범하다는 그런 나는 평범해. 이런 이런 생각이야말로 작가가 말하는 집단 상상력.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집단 상상력의 산물들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게 대규모 집단 상상을 하다 보면 좀 우리랑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되게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는 얘기하는데 솔직히 좀 괴짜인 사람들이나 막 항상 신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내가 행복한가?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해보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 수렵 채집인 그리고 농부를 되게 비교하는 적이 많은데 그 농부가 되게 불행한 삶이라고 작가는 얘기해요. 아, 그리고 육식. 고기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바바리안이에요. 엄청 좋아하는데 순서는 그래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아, 생선이 빠졌네. 여기 생선을 안 썼네요. 회도 엄청 좋아합니다. 작가가 얘기해요. 돼지들도 우리가 받는 정서적인 고통처럼 똑같이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몸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서 그냥 먹기만 하고,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도축되기 위해 살아간다는 걸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데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좀 고기를 줄였어요. 아, 도저히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얘네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맛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먹고 그 에너지를 더 좋은 데 써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왜 매트릭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네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 니에오. 그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매트릭스를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그런 대목이 있어요. 주인공이 빨간 약을 먹거나 파란 약을 먹을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빨간 약은 지금 현실을 직시할 건지 하게 하는 약이고, 파란 약은 지금까지 이제 최근 얼마간의 사실을 잊게 해주는 그런 약인데, 약간 이 사피엔스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매트릭스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영화 본 사람들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공감. 이해는 다들 하시겠지만 공감. 작가가 수렵 채집인 농부의 삶을 많이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이 작가는 수렵 채집인의 삶이 더 행복했을 거라고 추측하더라고요. 농업혁명은 희대의 사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재밌었어요.
근데 요새도 생각해보면 수렵채집인들이랑 농부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랑 견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이제 회사원들 같은 경우 돈을 모으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식량을 비축했듯. 근데 수렵 채집인들이 채집을 해서 먹고 사는 거랑 그러니까 프리랜서 정도 되겠네요. 수렵 채집인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일해서 먹고 살고, 물론 열심히 일하는 프리랜서 분들도 있어요. 물 들어올 때도 좋아야 된다면서 밤새 일하는, 뭐 남들 쉴 때도 일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거나 현대 회사원들, 그러니까 농부들, 진짜 농부들 말고요, 행복한가요?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답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세요. 그러면 가족 단위가 어마어마하죠. 그 밑으로. 근데 그 전에는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생각해보면 명절 때만 해도 막 모여가지고 막 50명 넘게 모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고향이 대구인데 20시간씩 막 차 막히는데 막 내려가가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명절이라 그래도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작은어머니, 어른들만 이 정도 모여가지고 그냥 단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하겠죠? 우리 뒷세대들은. 그런 측면에서만 봐도 그전에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다음 국가. 그러니까 가족 단위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그런 느낌이면, 요새는 개인 대 국가, 이런 느낌이 되게 크죠. 개인 단위로 핵가족화되고 개인 단위로 쪼개지면서 인류는 새로운 병을 얻었다. 예, 우울증을 얻은 것 같아요. 우울증이 그 옛날 옛적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우울증의 원인은 대부분 따뜻한 시선의 부재가, 그 부재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꾸 우울하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위로한다는 사람들은 보통 하는 말이, 야, 그게 뭐가 힘들다 그래,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서. 사람은 효율로만 움직이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사랑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이 자본주의가 개인주의를 낳았고, 개인주의는 이기심을 낳았다. 저는 그렇게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 돼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잖아요. 뭐 그런 뉘앙스에서 열심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았다고 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뉴스 같은 경우만 봐도 옆에서 노인이 쓰러졌는데 못 본 척 지나가고, 떠오르는 게 우선은 그런 건데, 아니 그랬던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확 바뀔까요? 저조차도 제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좀 그래요. 아, 내가 내 자신이 좀 오롯이 서야 옆을 돌아볼 수 있다. 그런 생각 저도 하는데, 이렇게 길들여지면서 과연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여유가 생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돌아볼까? 또 내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기 뭐 우울증과 자살률이 치솟는 것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유추는 되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 지금 정말로 이제 복지가 그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는데, 의료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연금 제도, 많은 부분에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아마 우울증이나 뭐 이런 정신적인 뭐 공황장애 이런 병들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국가가 안락함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위로, 따뜻한 위로나 약간 인간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안락함도 무시 못하죠.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뇌당한 것들, 돈의 필요성, 아침형 인간, 출퇴근, 결혼, 육아, 안정적인 삶. 뭐 이렇게 보면 세뇌가 그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은 번거로워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얼른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하고 쉬고 또 빨리빨리 하고, 남들 보는 토익도 봐야 되고, 회사 뭐 취직 준비하려면 할 거 많잖아요. 자기소개서, 이력서에 한 줄을 또 채워야죠. 늘려야죠.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어느새 보니까 어른이야. 여기다가는 좀 제가 창의적인 생각하는 법을 망각하게 된다고 적었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자꾸 제가 룰을 정해요, 혼자서.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저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룰을 정하고 습관을 만들어 버리면 생각을 덜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데 반가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창의성이 약간 본능,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그렇게 반복을 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문제를, 말썽을 일으키더라고요. 너 자꾸 이러면 나 죽어버린다. 몸이 말을 잘 듣잖아요, 평소에는. 저희가 생각을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뭐,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이, 하자. 그리고 마음 먹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여지잖아요. 거부 못 하잖아요, 몸은. 우리 생각을. 소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노예처럼 정신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신이란 애가 몸을 너무 혹사시켜. 궁지에 너무 몰아. 그러면 몸도 저항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입원도 하고 몸의 반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자꾸 그런 질문들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지금 당장의 삶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새로운 생각이 펑펑 솟아나지도 않고 벽에 가로막힌 느낌인데 벽이 보이지 않는 느낌. 맞아요. 생각에는 질량이 없는데 갇혀있는 그런 느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답답하게 막아놓은 울타리, 쳐놓은 울타리가 제가 살면서 그 정해놓은 룰, 뭐 윤리 이런 거더라고요. 인식들.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에서 오는 그런 것들. 이제 그 사실을 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울타리가 눈에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울타리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성실함이랑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했던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나쁜 점만 본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나 국가나 저희가 받았던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인 면도 좀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균형인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밝은 사람도 분명 어두운 면이 있는 거고 아무리 어두운 사람도 분명 밝은 면이 있는 거고 시간을 두고 보다 보면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살인자라 해도 그럴 거고 부처라 해도 그럴 겁니다. 상상의 질서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약간 낯선 그런 단어예요. 수거. 앞에서 말한 상상력을 통한 협력. 비슷한 말이죠.
사피엔스만이 가능하다는 허구를 말하고 그것을 믿는 힘. 그러니까 상상력을 통한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다 같이 하나의 어떤 개념을 믿는 거잖아요. 기독교 같은 종교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도 그런 상상의 질서의 산물이죠. 이거를 우리 주위에 있는 강아지들이나 다른 고양이들, 동물들이 보면은 되게 웃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아니 뭐 먹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상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동물들 눈에 비친 사피엔스는 대규모 정신이상 집단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작가가 그런 말을 해요. 다신교, 일신교, 기독교와 같은 일신교처럼 자본주의도 일종의 종교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독실한 기독교 신자한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래? 묻는다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신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며 죽을 것 같아요. 물론 10명의 정말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있다면 5명은 목숨을 구하고 싶어서 부정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도 5명쯤은 하나님을 외치며 목숨을 내놓지 않을까. 전 이런 게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자본주의자한테 너 죽을래? 자본주의 부정할래? 하면 열의 9은 자본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그런 자본주의를 종교라고 할 때 고개를 한번 갸웃했어요. 물론 작가가 말한 그 종교의 뉘앙스는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에 깊이 뿌리내렸다는 정도겠죠. 그런 작가의 말대로라면 과학에 접근할수록 종교는 멀어지게 마련이어야겠죠? 다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아의 홍수도 막 얘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뭐 어째저째 다 증명이 됐다고 하고, 뭐 진화론이 거의 과학에서는 지배적이고, 솔직히 저희도 진화론 많이 믿잖아요. 근데 아마 과학자들 중에서도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들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만 해도 머리로는 그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래 냉정하게 알겠어. 그래 맞아 논리적이야.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겠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소설 쓰면서 운명론적으로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은 뭐 억지로 교회 다녀라, 뭐 하나님 믿어라, 이런 얘기 1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시길, 아, 그분의 존재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는 계기가 있었대요, 자기는. 근데 그걸 자기가 줄 수는 없대요, 저한테.
네가 살면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하면 정말 저도 뭐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 10년 넘게 다니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물론 더 힘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왠지 가까운 미래에 뭔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생길 것 같아요. 과학의 어원이 라틴어로 아무것도 모른다래요. 되게 겸손해요. 또 과학을 풀어서 얘기하면 관찰을 선행하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새삼 새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유발 하라리 작가의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 이렇게 4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루했던 부분도 좀 있었는데, 뭐 책은 계속 흥미로울 순 없잖아요. 한 권 전체가 아무리 재미있는 소설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루했던 부분을 왜 지루했나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성격이 급해요. 당장 잘 살고 싶어요. 당장 행복하고 싶고. 돈이야, 관심사는 돈.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뭐 이런 건데, 너무 본질적인 문제랑 그에 관련한 어려운 얘기들이 많으니까 좀 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읽기 싫어. 책 던져버리고 싶어. 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신용에 대해서도 되게 심도 있게 다루는데, 작가가 얘기하는 신용은 한 사람에게 다가올 미래에 관한 가상화폐 같은 걸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라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게, 물론 현대로 들어오면서 좀 변질이 됐겠지만, 대출 상담을 하면은 확실하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희망적인 미래는 개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열심히 살면 잘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제자리 걸음 하는 것 같고 평생 그러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돈이 다 뭔가, 부모님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 것도 싫고, 정말 물질이 뭔가, 먹고 사는 게 뭔가 너무 싫어서, 진짜 제가 소설 좋아하기 전부터 해서 한 5년 정도를
진짜 옷도 안 사고, 아예 안 사진 않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진짜 안 사고, 있는 물건들도 자꾸만 생각을 흐트러뜨리니까 다 갖다 버렸던 것 같아요. 그 두 남자의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읽고, 탐스 스토리? 탐스 브랜드 아시죠? 그 사람도 뭐 그런 물질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그런 관련 책들도 막 열심히 읽으면서 멀어지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 뭐 의미 없었던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공기를 마시며 산소를 부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 돈이라는 걸 더 잘 이해하고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꿈꾸듯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에 좌지우지 되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면 저도 돈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다. 뭐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인류의 탄생부터 해서 현재 미래까지 그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이 가진. 제가 역사에 진짜 약해요. 제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 사건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정말 무지렁인데, 이거를 크게 한번 짚어주니까 책 한 권으로 물론 나 역사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순 없겠지만 많은 것들이 교통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변한 건 실제로 별로 없다 할지라도 뭔가 응어리가 하나 사라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정말로 들었습니다. 이 작가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어떤 확실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시된 뭐 그런 가설 같은 것들로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공감을 하고 되게 많이 배우게 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현재의 이야기까지는 되게 저는 거짓말 좀 보태서 다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논리적이었는데,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물론 대체로 논리적이긴 했지만 의견이 좀 갈렸어요. 저는 정말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생기고 뭐 영화만 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소설도 그렇고 허구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가 멸망할 거다.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변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멸망을 한다고 쳐도 그 멸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아닌 멸망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개인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작아진 걸 수도 있는 게, 국가의 힘이 개인의 힘이 늘어난 그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한 국가,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축을 이룬 것은 어떤, 지금은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런 개념을 광신하는 상위 엘리트들이라고 생각하니 몹시 떨떠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젠장이네. 근데 대신에 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뭐 존경 받아야 되고, 뭐 돈도 좀 받아야 되고, 뭐 그런 마인드였다면 정치인들이, 앞으로는 정말 좀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정치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작가랑 진짜 공감했던 부분은, 사피엔스 인류는 협력을 통해 더 큰 능력을 얻는 데는 유능하지만 그에 비례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하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작가가 그런 우려를 해요.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초인간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제 작가가 말하는 초인간은 진짜 지능도 그렇고 육체적인 능력도 월등한 그런 초인간을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정말 초인간이 나타난다면, 생긴다면, 개발한다면, 협력을 통한 발전을 하면서도 하는 동시에 행복까지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닐까. 초인간, 새로운 초인간이라는 종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은 그때는 그 초인간들은 평등의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저만 해도 평등이라고 하면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개념이. 태어날 때부터 되게 다 불공평하게 태어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하고 어떤 면에서는 평등한데, 그래서 미래에는 평등의 개념이 더 많이 바뀌게 될 거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았어요. 간단한 결론은 좋았다. 사피엔스 좋았다. 이겁니다. 저는 못 읽겠어요. 재미없는 책은. 되게 오랜 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제발.